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 가르칠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하나입니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네. 제가 수학 강사가 되기 위해서가 방금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은 잘 안 보이는 벽이 있었어요. 왜 점수가 안 오를까?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조금 더 빨리 목표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혹시 벼룩 이야기 아십니까? 벼룩은 자기 신체 높이에 비해서 100배, 150배 정도의 높이를 날 수 있대요. 근데 그 병에다가 제가 병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여기다 벼룩들을 막 넣어놨어요. 지금 한 마리밖에 없지만. 근데 이 벼룩 이렇게 날겠죠? 뛰겠죠? 뛰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뛰는 거예요. 한계에 갇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몇 주일 뒤에 이걸 열어요. 그럼 이 벼룩들은 못 나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벼룩들이 똑같이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에 익숙해진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저는 개념 공부를 했는데, 전 문제집을 몇 권 돌렸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수학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상황은 뭐냐면은,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리고 저는 저 병뚜껑을 딸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병뚜껑을 따서 같이 높이 나아가려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6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청 4번, 평가원 2번.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겠습니까? 네, 그럼 교육청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6월일까요? 9월일까요? 자, 6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6월.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를 할 때 다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요. 그냥 들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한번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겠어요? 6월 평가원이 더 중요하다. 아마 지금 손 드신 분은 그래도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첫 시험이잖아.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손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9월 평가원이 중요하다. 9월 평가원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부모님들이 당연히 고3 한번 이제 자녀를 둔 분도 있을 것이고 수능 전범이랑 똑같다.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겠느냐. 자, 근데 혹시 3월 교육청도 중요하다. 있으십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도 역시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모고에다 갖춰놓고 제가 병뚜껑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시험은 뭐겠습니까? 수능입니다. 손을 안 드시는 게 맞은 거예요. 손을 드셨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어머니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위권 학생들의 병뚜껑이 바로 뭐냐. 이제 공부해야지.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 첫 시험, 자기의 위치, 그것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3월 학력평가입니다. 그 첫 시험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학평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수능은 수원, 이과 같은 경우, 저 이과만 설명을 하니까 수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고작 해야 3월 달에는 한 과목만 출제가 돼요. 그럼 그 한 과목을 위해서 겨울방학 때 투자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한 과목을 위해서 겨울방학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다가만 시간을 쏟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현역들과 경쟁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수생, 반수생을 이겨야 최상위권으로, 다시 말하면 스카이, 거기에 목표하는 대학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월 학평에서는 재수생은 시험을 안 봐요. PPT가 글씨가 깨졌네요. 그리고 수능 전범위가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는 3등급, 4등급 맞아도 돼요. 옆에서 부모님들이 3월 달에 우리 자녀가 4등급 맞았어. 괜찮아, 괜찮아. 너의 목표는 9월이야. 수능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 범위에서만 계속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중위권 학생의 병뚜껑. 죄송합니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다. 6월이. 그래서 중요하다. 6월도 전 범위가 아닙니다. 물론 재수생은 시험은 보겠죠. 하지만 수능 고수가 있어요. 그 수능 고수 누구겠습니까? 반수생입니다. 반수생이 9월 달에만 시험을 봐요. 9월 모의평가에서만. 그럼 그때서야 현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위치가 이제 진짜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9월 모의평가입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더욱더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월, 6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는 9월을 지향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전범위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월, 6월에 집착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는 시기에 자꾸 전 범위를 공부 안 하게 되고 내신처럼 집약적으로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정작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1등급 컷이 92점이에요. 92점이라는 것은 4점짜리 2문제 틀리는 겁니다. 4점짜리 2문제 틀려야 돼요. 그럼 그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겠냐? 미적분에서 나와요. 근데 미적분을 제일 늦게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3월 달에 안 나와요. 6월 달에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적분을 늦게 시작해요. 정작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겨울방학 때 그럼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미적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삽자로 수학학원은 재수생, 반수생 편이 아닙니다. 현역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높이 나는 벼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학생들이 벼룩이란 뜻은 아닙니다. 9월 모의평가를 무조건 지향하셔야 되고 수문, 고수, 반수생이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그 수능의 범위랑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3월, 4월, 6월 뭐 중간중간에 치르는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이 정도 공부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4개년 1등급 컷을 보시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치로만 봐도 2021학년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러야 할 혹은 여러분 자녀분들이 수능을 치러야 할 그 수능의 1등급 컷도 92점일 거예요. 그럼 그 92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점짜리 2개를 틀려야 92점입니다. 그래야 1등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7문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준킬러 포함해서 4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27문항입니다. 27문항은 틀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 킬러라고 부르는 21, 29, 30 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야 92점이라는 거예요. 92점. 근데 선생님 21번은 객관식이니까 그냥 찍어서 운에 맡길래요. 어떻게 대학을 자기 운에 맡기겠습니까? 그럼 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27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이 세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해서 내가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과생은 특히나 그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이 27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27 플러스 3 오답률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1등급 4%입니다. 지금 이 노란 색깔이 27문제의 마지막 커트라인 등급 비율이에요. 오답률. 난 빨간 색깔은 순차적으로 21, 29, 30이에요. 왜 상대적으로 21번은 오답률이 낮을까요? 객관식이니까 그래요. 사실 비슷한 난이도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27문제랑 그럼 킬러 문제랑 보이는 그 오답률의 차이를 봤을 때 거의 30% 정도의 오답률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이 30%는 도대체 그 맞는 학생과 못 맞춘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개념을 10번 돌렸다?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문제집을 몇 권 풀었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출문제를 몇 회독했냐의 차이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거는 27문제를 맞히기 위한 노력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개념이 부족해. 개념이 안 되나 봐. 문제가 안 풀려. 선생님이랑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 집에 와서 풀면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자기 혼자 벽을 쳐요. 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안 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되어야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 벽에 부딪혔으니까. 저는 그 병을, 뚜껑을 따고 거기를 나갔으니까. 제가 그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뭐라는 거예요? 자, 확신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럼 그 27문제를 스피드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스피드가 진짜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걸까요? 막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빠르게 풀어서 실수 없이 풀어내야 돼요. 몇 분 만에?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최대 6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시험은 100분 시험입니다. 60분 안에 27문제 풀어야 된다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한 문제당 2분이에요. 한 문제당 2분. 그래야 40분이 남아요. 그럼 그 40분 동안 뭐를 하냐? 이 27문제를 검토하셔야죠. 풀었는데 틀려요. 그럼 그 3문제 풀어도 뭔 소용이겠어요? 30번을 틀려도 4점이 나가는 거고 18번을 틀려도 4점이 나가는데 이 27문제를 풀어놓고서 계산율을 틀리면은 말짱 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20분은 검토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20분은 뭐 하냐? 아, 내가 21번은 그래도 객관식이니까 일단 얘는 운에 맡기고 29번, 30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분 안에 그 시간을 빨리 내가 뭘 풀지? 나한테 강점이 뭐지? 확인한 후에 한 문제를 딱 픽스해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15분 만에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무조건 스피드예요. 근데 이 스피드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처음 들어보시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들어보신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 스피드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 능력이요? 아마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되게 추상적이죠? 벽 이러면은 딱 눈앞에 벽이 보이니까 벽 이러는데 사고력? 사실 뭔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사고력이라는 게. 근데 그걸 진짜 길러야 돼요. 아까도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27번이랑 힐러 문제들이랑. 그 차이는 그 학생의 지적 능력 차이입니다. 물론 머리가 처음부터 좋게 태어난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요. 아, 이게 되네. 이러고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머리가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분명히 손 안 드셨잖아요. 참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선생님이 해주면 맞아 이러고 필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깜지해요. 선생님이 노트하면 10번 쓰고 10번 쓰고 오답 10번에 10번 쓰고. 대부분 학원에서 뭐 합니까? 관리한다 치고 뭐 합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가둬놓고 야 이거 해. 그래서 수학이 싫어지는 거죠. 자꾸 암기만 하게 되고 내 풀이를 기억만 하게 되고 해답지에 의존하게 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콴다에 찍을까? 뭐에 찍을까? 해설지 볼까? 이러고 집에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1등급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겪게 될 겁니다. 학생들도. 그러면 그 지적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평가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력. 말 그대로 계산을 잘할 수 있는가?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저희가 학생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개념을 배웁니다. 교과서 또는 참고서에 표면적으로 써져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은 선생님에 의존해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에서 배우지 않은 표현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 함수가 뭡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자, 함수 이러면 사실 그것도 사고랑 똑같아요. 추상적입니다. 함수? 여기서 갑자기 그래프가 생각이 나고 식이 생각나고 1차 함수, 2차 함수,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함수라고 물어봤습니다. 대응입니다. 대응조차 화살표, 대응?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근데 학생들은 이건 개념에서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개념서에는.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뭘 보고 이해하냐?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읽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읽어주면 이래요. 이러고 가요. 선생님이 이해시켜 준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 안 했어요. 시험장은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을 때 아예 안 풀어주고요. 선생님이 읽어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가요. 선생님 알겠어요. 이러고 가요. 왜요? 제가 이해시켜줬기 때문에. 그 다음 해결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력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시켜줘요. 강의 때.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써줘요. 이해력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미 답을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또 못하는 거죠. 왜? 새로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와닿으시나요? 근데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추론력이 들어가요. 이 추론이라는 것은 벌써 1, 3, 5,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네, 추론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자, 7. 그렇죠. 이런 게 추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조건들을 내가 분석하다 보고 풀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추론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추론력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또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겠습니까? 그 추론을 다 해줘요. 물론 처음에는 지적 능력이 없으면 알려줘야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해보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할 때에는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 애들이 풀어본 문제가 나쁜 문제겠죠. 애들이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낯선 문제로 훈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기출문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인 문제, 그게 바로 평가원 기출문제예요. 근데 그 기출문제에 뭐 강서고, 진명여고, 양정고 등등등 이런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이미 학생들은 자이스토리 뭐 등등 하면서 기출문제 다 풀어봐요. 내신을 보기 위해서는 50분, 60분간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 암기하게 돼요. 그 문제들을. 그 문제를 다 암기하게 되면은 뭐냐? 풀이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문제들로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배양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암기력만 상승하겠죠. 그렇죠? 암기력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이. 그러면 저희 삽자루 수학학원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 저희가 12월 24일 날 개강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수능학개론이라고 저희가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 세계를 길러야 하니까요. 낯선 문제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가원 기출문제 좋냐? 아니요. 어떻게 평가원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기를 수 있는 애는 무조건 베스트입니다. 왜? 낯설고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평가원 기조랑 똑같이 문항을 제작했으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이 세 가지를 배양해야 저희가 병뚜껑을 열고 거기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작 150문항,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모든 교재가 창작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낯섭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그 세 가지를 배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기출부터 하라고 하던데요. 왜 그럴까요? 창작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항은 20만 원부터 보통 제작이 들어가요. 정말 킬러 문항, 엄청 좋은 문제는 500만 원까지 한 문제가. 그러면 이 150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1억, 2억이 들어가요. 왜요? 만약에 저한테 1000문제가 왔다 칩시다. 그 1000문제가 다 온전한 문제일까요? 다 풀어보고 검수하고 하다 보면 벌어지는 문제가 거의 반절이 넘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모든 학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시중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는 건 아까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에서는 이미 내신에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풉니다. 다 풀어요. 그래서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을 절대로 배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낯선 문제를 해결하고 기출문제로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10회독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7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못 풉니다. 이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분은 검토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0분 중 그 3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맞춰야 92점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 한 문제는 뭐다? 미적분인 겁니다. 저희는 어디를 지향할 거니까요? 9월 모의평가를 지향하고 시험을 볼 거니까요. 거기에서 재수생과 반수생과 싸워서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1등급 그게 찍혀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자, 12월 24일 날 오픈을 해서 수원, 확통은 물론 미적분까지 같이 10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주 동안. 그래서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강의를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 창작 문제니까. 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해력과 해결력과 추론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처음 들어보는 강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머니 이러겠죠. 10주 동안 가능해요? 학생들도 궁금할 겁니다. 10주요? 10주 만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10주 동안 그 세 과목을 했을 때 개념은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당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학원에 다 당연하다고 할 거예요. 지적 능력이 엄청 30번까지 풀 수 있게 확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전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한 번에 10주 동안 들었다고 해서 30번 풀 수 있냐?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적이 올라가는 향상은 보일 겁니다. 분명히 그걸 느낄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느낄 거예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주입하지 않아도 첫 수업만 들어보면 다르다. 아, 내가 들었던 강의랑 지금까지 다르다. 라는 걸 느낄 거고, 문제 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직접 깨달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이해력, 해결력, 추론력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서 각 문항별로 어떤 유형이었는지, 이해력 문제였는지, 해결력 문제였는지, 추론력 문제였는지, 또는 개념이 부족했는지, 그거를 성적표로 매주차 나갈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보고, 어머니들도 보고, 우리 애가 어떤 게 부족하구나. 그럼 적어도 이런 건 알겠죠.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와요. 야, 개념 공부 다시 해. 공식 다시 외워.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시겠죠. 이제 이걸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같이 도와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소중하든 저도 자녀의 성적이 소중합니다. 그랬을 때 무턱대고 뭉개고 싶지 않아요. 얘가 기출문제를 많이 안 돌려서 그래요. 기출문제 몇 회독했길래 그래요? 이런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못 올 이유가 없어요. 안 올 이유가 없어요. 12월 24일 저희가 정식적으로 고3 학생들을 이제 받고 있고 이때부터 개강하게 되니까 삽자로 수학학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6일 날 지금은 제가 이제 배정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 보통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이러거든요. 저 집중 끝까지 해주셔야 되고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 이제 수리 가형 이과 수리 논술 남희종 선생님과 그다음에 수학 가형 임지열 선생님 그리고 저 좀 더 가형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삽자로 수학학원 고3 대표 강사 이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